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같이 알아볼 내용은 우리 면세 사업자가요, 자동차를 구입을 한 겁니다. 자,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우리 면세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사업자입니다. 자, 이런 사업자가 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와 관련된 세금, 그리고 차를 유지할 때 관련된 세금들이 있을 텐데 이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들이 면세 사업자입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 면세 사업자는 사실 사업자 등록 낼 때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사업자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사업자들은 이미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면세 사업인지 과세 사업자인지 나와 있는데 대략 이런 업종들이 해당됩니다. 의사, 병원, 수의사, 의료 영역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쌀, 야채, 도소매, 그리고 여기에 학원, 성인 학원 말고 일반 어린이들 가르치는 보습학원, 뭐 유치원 이런 것 학원 이런 학원 용역들은 교육 용역이라 그러죠. 이렇게 교육 용역들은 다 부가가치세를 내지를 않습니다. 내지 않는다는 이유는 소비자로부터 받을 때 부가세 10%를 더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업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부가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차를 살 때는 부가세를 내고 산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차를 사긴 한데 업무와 관련된 차, 그리고 업무에 직접적인 또 관련된 차가 있을 수 있죠. 자, 이 차를 사는데, 야, 이 면세 사업자인데 무슨, 뭐 불이익이 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부가가치세를 다 내고 사는데, 이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 혹시 내가 영수증을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예, 부가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 상황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죠. 자, 이게 대표적인 우리 면세 사업자인 병원 원장님이 계십니다. 자, 이 원장님이 차를 한 대 살려고 그래요. 병원과 관련해서 뭐 출퇴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차를 한 대 살려고 그러는데 영업사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이 차 얼마야? 그랬더니 부가세 포함해서 뭐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를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부가세 부담을 하지만 환급은 안 됩니다. 환급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환급 되는데 왜 우리는 환급 안 되죠? 왜 우리는 환급이 안 되지? 정말 이게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환급이 안 되지? 예. 그러면 면세 사업자만 손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업하신 분은 부가세를 다 환급을 받았어요. 면세 사업자는 환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럼 부가세 낸 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예. 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가 이 차와 관련해서 부가세 부담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가세를 구입할 때 내는 부가세는 와 있고 유지할 때 내는 부가세가 있겠죠. 구입하고 나서 유지할 때. 자, 그러면 차를 사게 되면 자산이라고 등록을 되겠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가세가 자산에 플러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유지할 때 내는 각종 뭐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다 경비 처리 동일하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가세와 관련된 금액들이 자산으로도 들어가고 경비로도 인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래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반 과세자와 면세 사업자가 있죠. 자, 차를 동일하게 샀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자, 한번 보죠. 차 살 때요. 그리고 차를 유지할 때 비용이 있습니다. 차 살 때 5천만 원을 줬는데 차값에 부가세를 별도로 붙여서 5천만 원을 준 거고 유지할 때도 뭐 수리비도 들어가고 기름값도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다 부가세가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 금액과 1년 유지 비용을 봤더니 6,100만 원이 나갔어요.
이건 일반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나 동일하게 나가는 금액입니다. 6,100만 원이 호주머니에 나간 건 맞아요. 그런데 일반 과세자는 요 붙어있는 부가세 더 낸 거 있죠. 요게 환급되거나 다 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요걸 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 과세자는 6,100만 원 냈는데 어쨌거나 다시 600만 원을 환급이나 공제를 해주는 거고, 면세 사업자는 안 해주면 결국 600만 원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사업자 돈 6,100만 원 냈습니다. 그리고 6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보죠. 그럼 실제 호주머니에서 나갔던 돈은 5,500만 원이 되겠죠? 자, 5,500만 원이 돈이 나갔습니다. 그럼 회사는 이 차와 관련된 비용이 회사에서 나간 것은 5,100만 원입니다. 그죠? 면세 사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요걸 돌려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면세 사업자가 나간 금액은 6,100만 원이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이 금액과 차이 600만 원. 요거 행방문을 찾아야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이걸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일반 과세자는 5,500만 원만 최종적으로 비용 처리를 받는데 면세 사업자는 6,100만 원을 비용 처리 받기 때문에 차값이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내용으로 봤으면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면세 사업자는 돌려받을 거 없이 6,100만 원을 경비 처리를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고, 일반 과세자는 600만 원을 먼저 돌려받고 나중에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5,100만 원이다. 이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환급되지 않지만 그와 관련된 비용은 나중에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 과세자는 환급받고 경비 처리되는 금액이 최종적으로는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뭔가 환급이 안 되니까 나 그냥 10%안 내고 환급도 안 되니 영수증 안 받을래. 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10% 추가로 안 내고, 물론 경비 처리 되는 겁니다. 내도 10%안 내고 영수증 안 받을래. 덜 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 다 안 받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준비하는 이 가산세 제도가 있습니다. 자, 3만 원 초과해서 물건을 샀는데 적격 영수증을 안 받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볼까요? 적격 증빙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자, 100% 노출되는 요 세 가지 항목이 적격 영수증인데 이거 받지 않으면 받지 않은 금액에 2% 가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억짜리라면 200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돼요.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주의사항은 이건 산출세액이 없어도 그러니까 벌어들인 소득이 없어도 안 받았다고 내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2% 가산세를 부과하고도 원래 10%인데 2% 가산세를 내고도 8%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자, 1억 원래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냥 1억만 주고 계산서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가산세 2%, 200만 원만 내면 되고 실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별도로 줘야 되는데 가산세를 200으로 했으니 나는 800만 원을 이익을 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되죠. 자, 그러면 1억을 줬다라는 것은 이 자산으로 인정을 정확히 인정받아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세금 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이걸 인정받기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애매해져요. 그리고 언젠가 이 금액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상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 부가세 도로 내야 됩니다. 부가치세 10%를 도로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들통이 났다라고 치면은 가산세에다가 추가로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면세 사업자가 차를 살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게 돼 있고요. 받아야 되고, 신용카드나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야 되고,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 자, 요거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면세 사업자인데 차와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돼서 차를 구입했다 그러면 차량 취득 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왜? 자기도 부가세를 안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는 사람이 부가세 부담한 걸 공제해주는 구조가 아니고, 그 부가세는 자산에 합친 거죠. 차값에 합쳐서 나중에 감가상각이란 뭐 이런 방법으로 비용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차량을 유지와 관련돼서도 부가세를 부담을 합니다. 이 부분도 공제해 주는 게 아니고 그 10% 부담한 금액은 포함해서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 10%를 안 내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 부담을 추가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무조건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금액만큼은 나중에 비용 처리할 수 있다. 자, 이런 점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